집을 사면 부자가 된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집 한 채를 똘똘하게 챙기려다가 오히려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기묘한 시대가 왔거든요. 정부가 이제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 한 채를 아주 전략적으로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매서운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똑똑한 선택이 인생 최악의 한 수가 될지 오늘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보기 전에 누가 범인이 누군지, 결말이 뭔지 미리 말해버리는 걸 스포일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아주 강력한 스포일러가 떴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린 짧은 글 하나 때문인데요. 그 내용이 아주 서늘합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했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집 한 채에 올인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공유하면서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다라는 경고를 날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는 집 한 채만 있으면 세금 혜택도 받고 나중에 비싸게 팔 때 돈도 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꿀맛 같은 혜택을 싹 다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예고장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시험 문제 어렵게 낼 거니까 공부 제대로 안 할 거면 시험 보지 마 라고 엄포를 놓는 것과 비슷하죠. 대통령이 직접 다음 스텝을 스포일러 해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있던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과연 안전할까요? 도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걸까요? 그들이 진짜로 겨냥하고 있는 타겟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혹시 갭 투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살 집은 아닌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걸 말하죠. 예전에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하는 투자 기술로 불렸는데 요즘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주인공이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강남에 아주 비싸고 좋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집에 안 살아요. 그 집은 전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동네에 가서 전세로 사는 겁니다. 왜 이런 복잡한 짓을 할까요? 강남 집값이 오르는 걸로 돈을 벌고 싶지만 당장 거기 살 여유는 없거나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정부 눈에는 이게 실거주자가 아니라 그냥 투기꾼으로 보이는 겁니다. 분명 집은 딱 한 채뿐인데 왜 정부는 이들을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려는 걸까요? 겉으로는 1주택자라는 착한 가면을 썼지만 속은 다주택자보다 더 영리하게 이득을 챙기는 이들의 수법이 드디어 정부의 레이더망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준비한 이 압박 카드가 단순히 겁주기용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아주 강력한 세금 폭탄이 설계되고 있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참 길고 어렵죠? 쉽게 말해서 너 이 집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팔 때 세금 좀 깎아줄게 라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보통 10년 넘게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깎아줬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집에 살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해?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 주는 건 이제 끝이야. 여러분이 단골 커피숍에서 10년 동안 커피를 마셨다고 칩시다. 사장님이 고맙다고 무료 쿠폰을 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이 그 커피를 직접 마신 게 아니라 남한테 웃돈 받고 팔아넘기고 있었다면 사장님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쿠폰을 뺏고 싶겠죠. 지금 정부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를 이제는 깎아주지 않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집 팔아서 남는 돈이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집을 팔 때뿐만 아니라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죄가 되는 시대, 보유세의 역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보유세라는 건 말 그대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이죠. 지금까지 1주택자들은 나는 집이 하나뿐이니까 괜찮겠지라며 안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사실상 투기용이니까 다주택자랑 똑같이 세금을 때리겠다는 검토가 시작됐거든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한 채 샀는데 직접 운전은 안 하고 주차장에만 세워두면서 남한테 돈 받고 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라에서는 이걸 자가용이 아니라 영업용 차량으로 보고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으로 뛴다면 과연 그 집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름값만 미친 듯이 오르면 차를 팔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세금 부담을 높여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촘촘하게 그물을 짜니까 사람들은 또 다른 구멍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경매라는 아주 기막힌 뒷문인데요.
과연 이 뒷문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최근 서울의 웬만한 동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로 묶여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무시무시하죠. 이 동네에서 집 사려면 구청장한테 허락받고 산 다음에는 무조건 직접 들어와서 사라라는 아주 강력한 규칙입니다. 사실상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한 거죠. 그런데 이 철통 보안 같은 규칙에도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경매로 집을 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규제의 무풍지대인 셈이죠. 여러분이 아주 인기 있는 한정판 신발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가게 앞문은 꽉 막아놓고 뒷문으로 아는 사람들만 입장시켜주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당연히 사람들이 뒷문으로 구름처럼 몰려들겠죠?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규제를 피할 수만 있다면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경매장으로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낙찰 경쟁은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감정가보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서울 성산동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감정가가 9억 원 정도였는데 낙찰가는 무려 16억 원이 넘었습니다. 7억이나 더 비싸게 산 거예요. 사당동의 또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감정가보다 170%나 높은 가격에 주인을 찾았죠. 여러분이 편의점에 갔는데 1,000원짜리 생수를 1,700원에 팔아요. 그런데 그걸 사겠다고 50명이 줄을 서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제정신인가 싶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다 계산이 있습니다. 지금 비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규제가 풀리거나 재건축이 되면 훨씬 더 벌 수 있다는 믿음과 지금 아니면 강남권에 집을 살 기회가 영영 없다는 공포가 뒤섞인 결과죠.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건 시장 가치보다 더 큰 돈을 지불했다는 뜻인데 이게 벌써 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광기 어린 질주가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부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없거든요. 정부의 다음 타겟이 어디가 될지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경매시장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까지 샅샅이 뒤져보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라고 하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툭 튀어나오는 현상 말입니다. 서울을 꽉 막으니까 사람들이 경기도나 인천의 규제가 덜한 곳으로 몰려가서 또다시 갭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이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의지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 한 채를 비워두고 다른 곳에 사는 서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직장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났다거나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서울에 집을 두고 전세로 살아야 하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서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게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목소리와 투기는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정책의 끝에는 누가 피해를 보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비거주 1주택자를 때리면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집값이 잡힐 거라고 정부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선 걱정이 큽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금을 올려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다주택자가 범죄자냐? 그들이 있어야 전세 공급도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이는데 왜 국민들에게만 이렇게 가혹하냐는 역차별 논란도 뜨겁습니다. 정부의 칼날은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고 시장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똘똘한 한 채의 환상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게임의 룰에 적응할 것인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운명을 결정지을 다음 주의 발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